현재 일부 외신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지켜보며 한국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국의 이태원에서 발생한 문제로 한국마저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며 많은 실망을 표현합니다. 실제 많은 국가에서는 매일 한국이나 방역 모범국의 확진자 수치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봉쇄를 원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집단 확산 이제 발생하고 있어 경계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중국과 독일 역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락다운 조치는 그 어떠한 악재보다 경제를 가장 해치는 것이라서 각국은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필리핀에서 한국은 엄청나다며 자국의 상황과 비교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단지 방역 모범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또 다른 면에서 기타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재난지원금을 받는 규모와 과정에 대해서 필리핀은 한국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인천 페소 약 24,000원가량을 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과 같은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열대개 후에 지는 듯한 더위를 참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재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밀집되어 기다리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확산될 것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편리하게 집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리핀에서는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필리핀 공무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자를 편성하고 지급하는 데 있어서 명부를 조작하는 등의 비밀을 저질러 기초단체인 바랑가의 공무원 183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필리핀 한인 교민사회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필리핀 교민에 대한 지원도 마련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명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가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되어서 공무원들도 큰 곤란을 겪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화폐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간소한 조처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여전히 우편으로 접수를 하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줘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없는 약 80%의 인구는 창구 접수나 우편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본 후생성이 이 방법으로 영구 환급금을 지급하려고 여전히 우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편 요금으로도 수백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가 우편 업무이다 보니 누락 혹은 재발송의 문제도 속출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불편한 방법을 쓰냐고 묻는다면 일본에서는 주민등록의 디지털 전산화율이 낮기 때문이고 후생성 방식과 같이 이러한 방식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예전의 방식을 쉽게 바꾼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민 전산으로 시스템을 바꾸는데 막대한 비용까지 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요원한 것입니다. 한국처럼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과 같이 신속한 시스템으로 바뀌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막상 해외 시스템에 불만을 갖게 되고 당국이 얼마나 행정 처리가 빠르고 선진화되어 있는지 단지 방역뿐만 아니라 정부 전산 시스템에서도 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